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을 전달드려 보려고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을 받아보려고 하거든요. 답변 드릴 만한 내용은 아는 범위 내에서 답글을 달아드리거나 추가로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가져온 주제는요, 제가 실제로 택시를 하면서 느낀 자영업보다 택시가 괜찮은 점과 나쁜 점, 크게 세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젊은 분들보다는 이제 은퇴나 퇴직을 고려하시고 자영업을 시작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택시를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최근에 자영업 폐업률이나 자영업 경기에 관한 뉴스가 정말 매일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택시에 관심을 갖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요. 어쨌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영업자보다 택시가 괜찮은 첫 번째 이유는요, 리스크가 적다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하거든요. 대부분 택시를 고려하시는 나이는 은퇴 그리고 정년 이후에 모아놓으신 돈 그리고 퇴직금으로 이제 택시를 보통 구매를 하시는데, 요즘 같은 경기에 평생 회사만 다녀오신 분이 자영업을 시작한다?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요즘 물론 택시 경기도 안 좋은 거는 물론 맞아요. 그래도 최소한 택시는 망하거나 적자를 보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망하는 경우도 분명 존재하거든요. 근데 단순히 일만 성실하게 해서 망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로는 제가 택시가 망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까 해서 일단 이 부분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적으로 자유롭다입니다. 자영업을 물론 이렇게 하셔서 어느 정도 버티신다고 해도 자영업이 직장 생활보다 더 힘든 경우도 정말 많아요. 흔히 가게 노예를 넘어서 재료비 아끼겠다고 하루에 영업은 한 6시간, 7시간 하시면서 준비만 10시간씩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집에도 못 들어가고 아예 가게에서 숙식까지 해결하시는 경우도 허다하고 가족들까지 붙어서 하시는 경우도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느냐? 사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택시는 내가 일하는 시간에만 집중해서 일하면 나머지 시간엔 일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과 제 생활의 경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시간 나면 일하고 피곤하면 쉬고 여행이나 이렇게 약속이 잡히면 자유롭게 그냥 나가서 놀고 쉬고 하거든요. 오히려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보다 심리적으로 더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손님에 대한 스트레스가 자영업에 비해 적다는 겁니다. 이건 물론 동의 안 하시는 기사님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만 한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사실 택시는 단골이란 개념도 없고, 지금 만약 손님이랑 이렇게 분쟁이 있다고 해도 그 순간만 잘 참고 넘기면 사실상 다시 볼 확률은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혹여 6개월, 1년 뒤에 다시 만난다고 해도 서로 못 알아볼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하지만 자영업은 다르죠. 요즘 뉴스 보면 악성 리뷰나 이제 갑질, 또 이상한 요청을 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아요. 그걸 또 거절하면 전화 테러하고 배달 주문 테러해서 아예 영업 방해를 해버리는 경우도 정말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택시 손님은 사실 또 양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어요. 결국 인생사 생각하기 나름 아닐까요? 그럼 다음으로 단점에 대해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수입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단순해요. 이제 본인이 사업적 재능이 있고 무언가 플랜이 확실하다면 일부러 택시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2018년도부터 법인 택시를 시작했는데 벌써 6년 차죠. 확실히 갈수록 손님 수는 더 줄어가는 것 같아요. 코로나의 영향도 있었고, 그리고 그 후로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물가 상승까지 겹쳐서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또 이렇게 킥보드나
전기자전거 같은 게 길에 널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초근거리 손님도 정말 많이 줄었어요. 화성 오산 지역은 무조건 좋으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이곳 상황도 그렇게 또 웃을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두 번째로 나태해지기 너무 쉽다는 겁니다. 이건 비단 택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이라는 동물은 생각보다 그렇게 체계적이고 의지력이 넘치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 엄청 나태하고 게으른 존재거든요. 우리가 회사를 열심히 다니는 이유, 그리고 장사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돈이라는 1차원적인 걸 떠나서 계약과 약속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이거든요. 직원 신분에선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었고, 가게 사장은 불특정 다수랑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며칠 동안 영업을 하겠다, 언제 쉬겠다 이미 약속을 한 상태예요. 하지만 택시는 그런 게 없죠. 일이 조금 안 풀리면 집에 가고 싶고, 비 오면 가고 싶고, 괜히 컨디션 안 좋아 집에 가고 싶고, 집에 갈 이유도 들어보면 정말 다양해요. 사실 택시기사가 돈이 안 든다는 이유도 이런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렇게 점점 일을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고요. 장담하건대 기사 10명 중에 7, 8명은 한 2, 3년 안에는 초반에 페이스를 많이 잃어버려요. 세 번째로 건강을 해치기 쉽다입니다. 이거는 두 번째 내용과 좀 상반된 내용인데, 반대로 의욕이 너무 넘쳐서 아예 자기 몸을 혹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처음에 법인 택시 시절에 24시간 격일 근무를 했는데, 농담이 아니라 저는 한 번 나가면 최소 16시간, 그리고 길면 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한 번 운전대에 앉으면 일이 끝날 때까지 웬만해선 밥도 안 먹고 운동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 일 끝나고 집에 가면 완전 녹초가 돼요. 장시간 굶어서 배고픔도 극에 달해 있고 너무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폭식하는 습관이 들면서 제가 최고 몸무게를 110kg까지 찍었거든요. 물론 최근에는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살이 좀 빠지긴 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택시를 하시는 분들은 운동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간단한 조깅이든 걷기든 등산을 하시든 무언가 운동은 취미로 하나씩은 꼭 갖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너무 무리한 운행은 절대 금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택시를 하면서 느낀 자영업보다 택시가 괜찮은 이유와 안 좋은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사실 제 개인적인 주관이 정말 많이 들어갔어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꼭 택시가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저도 뭐 세상 모든 걸 경험한 건 아니고, 물론 제가 모르는 곳에서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은퇴를 생각하시면서 리스크가 있는 일에 뛰어드시는 것보다 안전하게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택시가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것도 곧 제가 한번 영상으로 달아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다룰 소재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택시를 준비하시는 분들,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막 택시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좀 이렇게 찍어볼까 합니다. 추가로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